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네, 환경보건학을 위한 PK 단기 특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 컴파트먼트 모델에서 First Order Input, First Order Outpu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신다면요. First Order Input 현상은 섭취를 통한 흡수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많이 활용됩니다. 그림과 같은 혈중 타임 코र्스가 전형적인 그 first order input, first order output에 해당되는 원 컴파트먼트 모델에서의 타임 프로파일입니다. 이 세로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는데요. 디스포지션 되는 패턴이 지수함수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이 이런 타임 프로파일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까랑 거의 같은 그림인데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러한 모델 구조를 살펴보면 인스턴트 인풋과는 달리 흡수가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는 X라고 썼지만 어마운트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물질 A가 있을 때 이것이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를 dA per dt라고 할 때 흡수를 포함하는 흡수되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곡선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정점 부분은 흡수랑 디스포지션이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앞에서는 흡수가 우세하고 뒤에서는 디스포지션이 우세합니다. 제가 디스포지션이라고 쓰는 것은 통상 디스포지션은 메타볼리즘이든 또는 익스크리션이든 뭐 다 함께 아울러 쓸 수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요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좋은 설명이 되는 그림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이 그림에 맞춰서 식을 정리한다면 dx per dt로 설명할 수가 있고 이거랑 똑같이 풀어서 쓴 것입니다. 네, 이제는 미분식으로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죠. dx per dt는 요 양 곱하기 요거와 이 양 곱하기 이것으로 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것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서는 빠져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적분해서 풀었으면 이 것 A는 물질 X의 양은 초기의 양 곱하기 이게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것 A에 있는 양이라고 제가 썼는데 실제로 이제 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F 곱하기 dot을 표시합니다. 제 F는 bioavailability입니다.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1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흡수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30% 흡수였다 라고 한다면 F는 0.3이 되겠죠. KA는 absorption rate constant에 해당됩니다. 흡수 속도 상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센트럴 컴파트먼트 안에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V 곱하기 농도 한다면 이것은 XP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상수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들어오니까 플러스고 나가니까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적분으로 풀어 쓰는 과정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해본 것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레귤러한 솔루션도 있고 시스템 커플링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지수함수를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썼고요. 눈으로만 해보지 말고 한번 직접 풀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센트럴 컴파트먼트, 사실은 박스 하나지만 이 안에서 중심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얘를 풀면은 플라즈마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지수함수 두 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섭취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디스포지션에 관련된 부분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일어나는 PK 프로파일들을 두 개로 분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버클리 마돈나에서 제가 한번 분할을 한 것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원래 PK 프로파일이고요. 섭취에 의한 프로파일이죠. 혈중 농도, 혈중 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은 디스퍼션 되는 패턴들을 그린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란색 선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앞에서도 이루어졌다면, 즉 흡수 없이 지속적으로 한 번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노란색 선을 따라서 갔겠었겠죠. 그리고 이게 토탈이라고 이것이 실제로 이것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빨간색 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토탈은 업섭션과 디스퍼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탈에서 업섭션에 대한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바로 디스퍼션이고, 디스퍼션과 토탈의 차이는 업섭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튼 이 두 개의 구성이 바로 이 파란색 실제 농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GP가 파란색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식을 두 개로 분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갖고서만 그린다면 노란색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에서 파란색 선을 실제로 뺀다면은 빨간색 선이 나오는 것인데, 빨간색 선은 요거랑 요거랑 두 개만 곱했을 때 그 부분만 따서 그린다면 빨간색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것은 파란색 선 상에 있는 데이터들이고, 이 뒤쪽 선에서 연장된 것이 바로 우리가 그 패턴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로부터 파란색에서 이 일리미네이션 되는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업섭션 되는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first order input과 first order output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업섭션과 디스퍼션이 합쳐졌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원래 눈에 보이는 혈중에서의 농도 변화가 뒷부분에서 이렇게 터미널 슬로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뒤쪽 부분에서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앞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녹색 선을 따라가는 것이고, 여기서 녹색 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연장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직선을 우리가 생각 가정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토탈이죠. 이 플라스마 컨센트레이션에서의 농도와의 차이를 우리가 구한다면 바로 그 부분이 업소션에 해당된다. 그래서 빼보면은 실제로 그 차이만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업소션에 관련된 속도 상수입니다. 즉 KA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KA를 구합니다. 뒷부분은 KE가 되겠죠. 실제로 한번 연습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PK 프로파일을 흡수 파트랑 처분 파트로 분할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표를 이용해서 타임 코스 플롯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K 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연장됐을 때 절편, y절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겠죠? 절편 쭉 뒤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타임이 t 이퀄 0일 때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의 이론적인 값을 찾으시고, 그래서 이 직선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직선을 구하라는 뜻이죠. 실측치와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구한 흡수함수에서 KA를 구하라. 이런 것들인데 한번 해보시죠. 잠시 시간적 여유를 드릴 테니까는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거랑 한번 맞춰보시죠. 다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다면 아마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엑셀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한번 옮겨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문제로 드렸었던 것들이고, 이 두 컬럼을 이용해서 이 파란색 포인트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터미널 슬로프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직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꺾이게 되는데 적당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선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곳까지 한번 뽑아서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터미널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X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볼게요. 그 다음에 Y는 여기까지 똑같이 맞췄죠? 그러면 지금 빨간색 점이 생겼는데 물론 여기서 조금 살짝 꺾여서 여러분들 더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 낮춰볼까요? 여기까지 1.5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터미널 슬롭을 그릴 수 있게끔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선성이 이제 이 빨간색 선에 대한 앞부분을 뺐죠. 이 추세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역시 지수 함수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이건 미리 해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수식은 이 식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었을 때에 가정된 식입니다. 추세선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요 x 대신에 이제 t로 바꿔서 써볼게요. 그렇죠?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은 이게 이론적인 값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바꿔서 써보는 거죠. 364 그리고 기울기가 0.186이 되죠. 네. 그렇죠? 아래도 똑같고. 자, 지금 제가 요 D 컬럼에 있는 것들은 빨간색 선상에 있는 것들이 뒤로 쭉 연정되어서 0.25까지 올라갔을 때입니다.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0이라면. 만약에 0이 존재한다면 원래 없지만 43.364가 나왔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실측 데이터와 얘 사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없죠. 없으니까 여기를 굳이 뭐 안 써두긴 하지만 이것과 이것을 빼줍니다. 그리고 글자 자리까지 뭐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쭉 이어다 보면은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나온 데까지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시켜줘야겠죠. 이걸 추가시키는 겁니다. 데이터 선택. residual이라고 하고요. 추가한 다음에 써야겠죠. 추가. x는 여기까지, y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왔죠.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은 음수가 되기 직전이라서 굉장히 불안정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안 지우고 그냥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숫자가 이게 조금 불안정하게 나온 이유가 어쩌면은 요 슬로up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더 빼지 않고 그냥 추세선을 구해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지수로 하고 수식을 쓰고 이랬다면 이 빨간색은 디스포지션이고 업소션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요 0.1862 K가 되는 것이고 엘리미네이션 웨이 컨스턴스. 그 다음에 KA는 여기서는 좀 바뀌었네요.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숫자 할 때마다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자르지 않았나 봐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속도 상수로서 이제 absorption rate constant죠. 3.697. 아이고. 3.697. 네. 계산할 때는 좀 정밀하게 계산하고 표현할 때는 반올림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요거는 주어진 것이고 요건 제가 지금 이걸 보고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볼륨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우리가 요 점근선 생각했었잖아요. 쭉 연장됐을 때 43.364가 나와야 됩니다. 즉 그게 원래 농도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노스에서 컨센트레이션을 나눠주게 된다면 나와야겠죠. 그렇죠? 노스가 있고 컨센트레이션이 있다면은 얘가 바로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요때 이제 죄송합니다. 요 농도는 GP 제로가 되겠죠. 초기 농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황색 선의 연장선이죠. 22, 대략 이제 23 정도 나왔죠. 일단 한번 업소시 웨이컨스탄트하고 엘리멘시 웨이컨스탄트 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차이가 클수록 좋습니다. 보통은 신속하게 흡수되어서 그다음에 그거보다 느리게 배설되는 형태로 요 기울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때 이런 리시듀얼 방법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구한 요 식만 갖고서 우리가 absorption rate constant를 다 구했고 그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에서의 농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제가 이전에 손으로 구한 거랑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 구간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버클리 마돈나에서 이것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증하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초기 값으로 씀으로 인해서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짜봤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first order input, first order output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모델은 우리 한번 보면서 할까요? 이전 식에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센트럴 컴파트먼트 중심 구역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초기 농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타임 제로에서는 0이죠. 이 안에서의 양은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이 안에서 오는 것이죠. 그것에서의 농도 양의 변화는 빠져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농도는 초기량은 노스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 밸런스인데요. 이건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물질 수지를 정확히 맞춰줘야 됩니다. 들어온 양이 있죠. 노스가 있고 그거는 어느 시간대이든 요 안에 있는 양, 요 안에 있는 양, 그리고 배설돼서 나가는 양의 합이 노스보다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모델을 제대로 짰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 코스에 관련된 그 AUC를 구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컨센트레이션 농도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CP에 대한 AUC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CP를 써줘야겠죠. 여기는 농도이니까 어디서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CP는 XP를 VD로 나눈다. VD는 선언을 해줘야겠죠. VD는 대략 한 20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는 모두 per hour가 되겠죠. 차원은 per hour.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고 일단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XP는 왼쪽 축을 보이지 않게끔 해라. 이렇게 다 몰아서 쓴 것입니다. 뭐가 뭔지 헷갈리니까 레이블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움이 별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에다가 버튼을 표시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매스 밸런스를 먼저 봅니다. 매스 밸런스는 이렇게 나온다면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이건 0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디나 들어온 것이 나가는 거랑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모델은 잘 짰다는 것이고 껏에서의 농도는 쑥 빠져나가죠. 그만큼 플라스마는 증가했다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 나간 양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합치면 이게 노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혈액에서는 컨센트레이션이 존재할 테니까 혈중 농도, 그거는 볼륨 디스트리뷰션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X는 매스 단위이고요. CP는 매스 퍼 볼륨에 해당되는 것이죠. 축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을 땐 더블 클릭하고 CP 라이트를 제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AUC는 요거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된 값이죠. 네. 굳이 이쪽이 없어도 되니까 숫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36시간째 숫자를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볼 수도 있지만 11.6 그건 대략 보는 거고 실제 숫자를 보려면 11.6 정도 나왔네요. 이건 일반식이고요. 일반식이고 요거를 이용해서 아까 그 실제 사례를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해놓은 것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한번 해보죠. 뭐.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카피해 놓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셀에서 구한 것이 있었죠. 그걸 초기값으로 쓰겠습니다. K2는 아이고 1.8 얼마 나왔죠? K는 1.8 정도 나왔고 1.9로 합시다. 그 다음에 KA는 얼마죠? 3.7 노우스는 1000 볼륨 디스트리뷰션은 23 나머지는 손댈 데가 별로 없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랑 파일 네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림을 그릴 겁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여기 XP는 굳이 필요가 없죠? 일로 가면 되고 예. 이거는 원래 원 데이터가 있었죠. 이거를 텍스트 형식으로 잡아서 메모장 가슴에 넣고 텍스트로 저장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미리 해놓은 것이 있어서 모델에서 데이터에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포트가 돼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집어넣겠습니다. 얘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되죠. 그림이 이상하죠? 여기도 버튼을 달아놓고 이거는 저는 CP가 필요하죠. 이렇게 상당히 지금 초기 값이 제가 엑셀을 구한 것이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이 아주 정밀하게 쓰진 않았지만 상당히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파라메타 윈도우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KA가 3.697이라고 했는데 한번 맞춰보죠. 뭐 97 그리고 K2가 86 VD가 23.06 네, 그렇게 해서 돌려본다면 여기가 조금 뜨죠. 손으로 잡은 것들은 아까도 어딜 구간을 잡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컴퓨터가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브 피스로 가서 이 세 개를 다 추정하고자 합니다. 얘는 이런 구간의 범위를 갖는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략 제가 쓰는 방법은 컴퓨터 엑셀에서 눈으로 확인한 것들을 여기 써주고 그다음 이거보다 10배 적게, 이거보다 10배 크게 정도로 해주면은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한 것이고 CP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CP의 데이터죠.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다시 CP와 이 데이터를 핏하겠다. 계산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림이 지금 별표가 하나도 없었는데 네, 타이트하게 붙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엑셀에서 우리가 구한 것이 굉장히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더 근접하고 있었고요. KA가 4.19로 나왔네요. 조금 더 큰 숫자입니다. K2는 거의 같죠? 여기가 이제 빼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숫자가 나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VD는 24. 얼마가 나왔는데 상당히 근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런스 얘기해 볼까요? 클리어런스를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클리어런스 얘기하자 그러면 노스 생각하시고 AUC 생각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AUC하고 노스가 필요합니다. 클리어런스는 노스를 AUC로 나눈 건데 그거는 원 컴파트먼트에서 아이브 볼러스로 주입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also the input인 경우에도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인디펜던트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미리 계산한 부분이 있는데 AUC가 얼마인가 볼까요? 이 상황에서 AUC를 그린다면 223.4 나왔죠? 223.4 나왔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눈으로 구한 게 아니라 엑셀로 구했을 때는 제가 K가 그래프에서 구한 것이죠. K2가 1.89, VD가 22.06 나와서 이걸 두 개 곱하면 4.29가 나왔는데 컴퓨터로 일단 CL은 VD라고 했으니까 K 곱하기 VD라고 했으니까 컴퓨터로 저희가 구한 것이 VD가 24.15가 나왔고 K2가 0.185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 곱한 것이 바로 44.4.47입니다. AUC는 우리가 223.3 얼마 나왔었죠? 노스는 얼마죠?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즉 CL은 이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 공식에 의거해서 볼 때 노스를 AUC로 나누게 된다면 4.48이 나옵니다. 네. K를 구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도스랑 AUC만 갖고서도 클리어런스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엑셀로도 할 수 있고 버클리 마돈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랄 컨섬션에 관련된 원 컴파트먼트 모델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커브 피팅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초기 값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초기 값을 지금 역시 요 원 컴파트먼트 모델 아까 처음에 썼던 아이브 볼러스보다는 좀 복잡하지만 모델이 그래도 단순한 편입니다. 초기 값을 우리가 그래서 얻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복잡한 모델의 경우에는 초기 값이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커브가 핏이 될 수도 있고 모델이 핏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잘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방법으로 KA를 구했는데 KA와 KE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방법은 잘 작동하지만 되게 비슷하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거의 두 개가 유사하다면은 K분의 1로 Tmax를 써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에는 이렇게 Tmax를 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유도를 뒤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쪽도 웨이 컨스턴트가 있고 여기도 웨이 컨스턴트에 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업섭션에 관련된 KA에 관련된 부분은 대략 요 Tmax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업섭션에 관련된 웨이 컨스턴트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이 뒤쪽에 디스퍼지션 되는 K에 해당되는 반감기에 상응해서 업소옵션에 관련된 반감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업소옵션에 관련된 반감기에 해당되는 부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배 정도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걸 적용한다면 대략 0.3 정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KA를 아까처럼 레시듀얼 방법을 하지 않고 Tmax만 갖고서 어린 잡아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대안으로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피크 타임을 언제인지 뽑아서 그것을 5배 나누고 그 다음에 자연 로그 ln2 해서 나눠버리면 KA를 어림잡아 추정할 수 있다. 어차피 컴퓨터가 정확한 값을 내준다고 한다면 뭐 초기 값으로는 뭐 괜찮은 방법이죠. 특히나 요 KA와 KE가 근접하거나 잘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좋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두 수치가 굉장히 가까우면 어떻게 구하느냐, 같다라고 가정하고서 이거 풀어본다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풀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Tmax는 K분의 1에 근사하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Cmax랑 Tmax가 나와서 그런데요. 요런 PK 프로파일이 있을 때 이 아래쪽에 면적, 이 AUC고 이 곡선은 플라스마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죠. 가장 높을 때의 피크가 Cmax, 이때 시간이 Tmax입니다. Tmax와 Cmax가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유도하면은 Cmax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Tmax 이렇게 볼 수 있는데 Tmax 보십시오. Tmax를 결정하는 것들은 K들입니다. 이 수치가 크면은 이 수치가 크면 이게 달라지겠죠.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신속하게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Cmax의 경우에는 Tmax도 영향을 주지만 노스의 양이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더욱더 편하겠죠. 아무튼 Tmax는 K랑 관련이 있고 Cmax는 노스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버클마둥나를 갖고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한 그 그림이 있으니까 요거 내려놓고 잠시만요. 안 꺼지네요. 이거 꺼버리겠습니다. 지금 다 꺼버렸네요. 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만 해볼게요. AUC도 보겠습니다. AUC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아이고 얘는 오른쪽 축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CP가 있고 AUC가 있습니다. CP만 놓고 볼 때 이런 패턴인데요. 파라메타 윈도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Tmax가 지금 대략 뭐 한 2분, 3분, 2분 정도 사이에 왔죠. 여기 있는 걸로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4.2, 그 다음에 0.9, 24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잘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버레이에서 이제 어떻게 바뀐지 보겠습니다. Tmax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얘를 2배 낮춰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수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도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커지죠. 일단 AUC가 이거라고 했는데 도수를 오버레이 한 상태에서 2배 늘려보겠습니다. 도수를 2000.
이 면적이 이렇게 쭉 커졌죠. 그 아래에 인티그레이션 한다면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실제로 2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20이 440 가까이 됐죠. 네, 딱 2배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노스가 늘어나면 AUC는 프로포셔널하게 커진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Pmax가 변했습니까? Pmax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Cmax는 당연히 노스에 의해서 커졌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뒤쪽을 한번 줄여볼까요? K2를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0.2라고. 자, 오버레이로 해놓고요. 만약에 2배 큰 숫자를 쓰면 어떨까요? 여기 뒤에가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로그로 보겠습니다. 뚝 떨어지죠. 그렇죠? 이번에 다시 로그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CMX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 이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우세한, 더 세졌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당겨졌어요. Tmax도 좀 당겨지고 Cmax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AUC도 바뀌겠죠. 만약에 여기가 원래 거보다 2배 더 적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퍼션이 덜 우세해지겠죠. 그만큼 더 원래보다. 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흡수될 것이고요. 천천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런 부분들, Cmax랑 Tmax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얘가 어떻게 영향을 짓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 관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Tmax 결정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다 지우고 이 상태에서 K2는 아주 KA만 바꿔보겠습니다. KA가 4.2인데 이거보다 2배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빨리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버레이하고 2배 빨리 8.4 예. 흡수가 그만큼 더 빨라지는 겁니다. 예. 더 급격히 왼쪽으로 쉬프트 됐었죠. 근데 뒤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흡수에만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좀 피크는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4.2에서 절반을 줄여보겠습니다. 2.1 뒤로 빠졌죠? 느리게 흡수할수록 점점 느리게 됩니다. 물론 AUC도 달라지겠지만 뒷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AUC의 크기 방향도 보이지만 노스는 프로포셔널하게 영향을 주고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프로포셔널하지는 않다. Tmax랑 Cmax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흥미있는 요소입니다. 녹음 시간이 길어졌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오어베일리빌리티는 화학물질이 들어올 때 손실 없이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얼마만큼 덜 들어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IV의 경우에는 100% 들어오기 때문에 PO의 경우에는 우리가 100mg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이 그 가운데에서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F는 0.3이거든요. 그만큼 실제 가용 도수는 줄어들겠죠. 우리가 도수로 표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코드할 때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AUC, 플라스마 컨센트레이션에서의
t가 0에서 인피니티까지입니다. 그 AUC는 도우스, 실제로 가용 도우스입니다. 도우스 오버 토탈 클리어런스에 해당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이런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런스는 뭐 입으로 먹던 뭐 그런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RV랑 실제로는 몸에서 나가는 것들은 들어온 양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나가는 것들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K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지우면 AUC 섭취시킨 것, 그다음 주사로 찌른 것 해서 이런 D로 해서 F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도수까지도 도수가 똑같다면 이렇게 그냥 유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도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도수를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면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어베일리빌리티를 정확하게 구하려고 한다면 주사로 같은 개체에 또는 같은 종의 원래 같은 개체가 가장 좋지만 동물 실험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세크리파이스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은 종을 구해서 봅니다. 주사로 찔렀을 때랑 먹였을 때 AUC를 구해서 그 그래프의 그 B를 구하면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짜지만 이 모델에서는 아까 제가 할 때 스토막에서 혈액으로 이동하는 걸 상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토막에 들어오는 것도 한 번에 쑥 들어온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식사를 몇 분 동안 하십니까? 빨리 먹으면 5분 만에 먹는 사람도 있지만 30분 동안 먹는 사람도 있죠. 그 30분 정도만큼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장으로. 그런 것들도 모델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P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그 스토막으로 조금씩 인퓨전 돼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에 가까운데 조금 코드가 복잡하죠. 네. 단순한 코드를 저는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게 더 잘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나중에 많이 할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제가 했었던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K에도 구해보고 손으로도 구해보고 컴퓨터로도 구해보고 버클리 마누나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길게 녹음이 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